평생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그저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오래됨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로 구별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63세 정숙 씨는 최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숙 씨는 두려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알렸고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결혼식도 서로 참석했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숙 씨는 당연히 그 친구가 병원에 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힘내라는 말만 하고는 바쁘다며 끊었습니다. 정숙 씨의 교회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교회를 다녔고 봉사도 함께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들이 기도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만 짧게 들렀을 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메시지 몇 개만 올라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숙 씨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외로웠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는데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숙 씨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 아파트 계단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웃이었습니다. 몇 번 마주쳤을 때 인사를 나눈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웃은 말했습니다. 우연히 정숙 씨가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실까봐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정숙 씨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숙 씨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 이웃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필요한 것을 사다 줬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아니라 1년밖에 안 된 이웃이 곁을 지켜준 것입니다. 58세 병철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병철 씨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함께 골프 치고 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철 씨는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술을 사주고 좋은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철 씨는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병철 씨는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당장 급한 자금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갑자기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병철 씨가 직접 찾아가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려보냈습니다. 병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병철 씨는 절망했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병철 씨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철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해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병철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직원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고집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시받았는데 사장님은 존중해줬다고 했습니다. 병철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지위나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병철 씨는 그 직원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병철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60세 미선 씨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미선 씨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미선 씨는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조문을 받고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자 미선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조용했습니다. 미선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지 씻어야 하는지 유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장례가 끝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안부 전화가 왔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선 씨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미선 씨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눈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미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웃은 말했습니다. 우연히 정숙 씨가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실까봐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미선 씨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숙 씨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 이웃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필요한 것을 사다 줬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아니라 1년밖에 안 된 이웃이 곁을 지켜준 것입니다. 58세 병철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병철 씨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함께 골프 치고 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철 씨는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술을 사주고 좋은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철 씨는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병철 씨는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당장 급한 자금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갑자기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병철 씨가 직접 찾아가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려곤 했습니다. 병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병철 씨는 절망했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병철 씨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철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해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병철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직원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고집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시받았는데 사장님은 존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병철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지위나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병철 씨는 그 직원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병철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60세 미선 씨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미선 씨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미선 씨는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조문을 받고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자 미선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조용했습니다. 미선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지 씻어야 하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장례가 끝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안부 전화가 왔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선 씨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미선 씨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눈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미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웃은 말했습니다. 우연히 정숙 씨가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실까봐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있어줬습니다. 미선 씨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숙 씨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 이웃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필요한 것을 사다 줬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아니라 1년밖에 안 된 이웃이 곁을 지켜준 것입니다. 58세 병철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병철 씨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함께 골프 치고 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철 씨는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술을 사주고 좋은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철 씨는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병철 씨는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당장 급한 자금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갑자기 바쁘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병철 씨가 직접 찾아가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려보냈습니다. 병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들인데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병철 씨는 절망했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병철 씨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철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서 해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병철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직원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고집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시받았는데 사장님은 존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병철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지위나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병철 씨는 그 직원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병철 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60세 미선 씨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미선 씨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미선 씨는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조문을 받고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례